이재명과 조국이 25일 저녁 150분간의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의 회동은 이재명이 먼저 조국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동의 배경으로는 요 며칠간 조국이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교섭단체와 범야권 연석회의 문제로 징징거린 게, 아무래도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강성 지지층에게 눈치가 보여서 한번 만나주는 것으로 쇼를 한 것 같다. 작년 연말에도 이낙연의 탈당을 앞두고 당내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설득을 해보라는 권유가 많이 있자 마지못해 만나서 사진 한번 찍고 쇼를 했던 것이 기억난다. 오늘의 만남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낙연과의 만남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어쨌건 총선 후에 서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만나는 것이니만큼 분위기가 나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영수회담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면서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이재명 혼자 잘 나가지 말고 나도 좀 꺼주라는 뜻이었다. 몇 달 안에 빵에 가야 하는 조국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전국의 주도권 싸움에 껴보고 싶은데 현실은 아직 21대 국회이고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현역 의원 한 명만을 보유한 소수 정당이기 때문이다. 조국의 이런 발언에 민주당에서는 오선의 정성호 의원이 대놓고 아직 배지도 달기 전인 조국이 너무 나선다는 식으로 적당히 하라는 말을 했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24일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조국이 꺼드는 걸 불편해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보엽 대변인이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고 이 대표가 답을 주면 고맙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늘 저녁 회동을 두고 조국이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답을 원할 거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현재의 언론 보도에는 그에 대한 언급은 서로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민주당 공보국은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의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앞으로는 이재명이 조국과 만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즉 만나기 싫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 이 뜻은 교섭단체니 범야권 연석회의니 이런 의제를 가지고 만나지 말자는 뜻이고, 자주 만난다는 것은 예의상 하는 말이다. 양 당의 대표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의제도 없이 만나겠는가? 그냥 만나서 노가리나 까자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 자주 만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언급한 두 당 사이의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 말이 이재명의 진심인 것이다. 즉 할 말 있으면 정무실장 통해서 하라는 뜻이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공보실에서는 이 대표는 우리 사회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둘 사이에 오간 대화는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동이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이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은 둘 다 사법 처리 대상들이고 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총선 기간 내내 비조지민을 외치며 민주당의 비례표를 빼앗아간 조국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은 공천 과정에서 친문계를 아작내며 차기 대권에서의 경쟁자를 모두 제거했고 당권을 강화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조국에 힘을 실어줘서 조국이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비례표를 더 많이 획득했고 지지를 받는 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조국도 결국은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뭐 어차피 얼마 안 있어 빵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총선 과정에서는 의원을 꿔줘서라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게끔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총선이 끝나니까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것 아닌가. 조국이 문재인 정권 때 민정수석을 하기는 했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이재명보다 훨씬 수가 낫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이재명이 조국 정도는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온 가족이 범죄자가 돼서 정신없다가 총선에 나와서 의회의 지지를 받은 조국은 들뜬 마음에 이재명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총선 끝나서 나서 교섭단체 인원수 조정에 대한 언급도 하고 범야권 연석회의 같은 주제 넘는 말도 한 것이다. 아직 22대 국회는 시작도 안 했고 조국은 현재 백수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쳐대니 이재명은 조국이 마땅찮게 보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총선이 끝났어도 오히려 총선 기간에 연기시켜줬던 재판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재판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자꾸만 뭔 답을 달라 하니 꽤나 귀찮았을 겁니다. 오늘 회동에서 슬슬 말 돌려가며 조국에게 설치고 나대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22국회에서 공동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은 국회에서 조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다. 하고 싶은 법안 있으면 민주당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뭐하러 조국과 법안을 협의하고 정책을 논하겠는가? 그저 언론에 형식적으로 내놓는 브리핑일 뿐이다. 더구나 몇 개월 안에 조국은 빵에 갈 것이고 그럼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도 바뀌는데 그 당대표를 이재명이 상대나 하겠는가?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은 안고 없는 붕어빵이나 같은 꼴인데 오늘 만장일치로 추대된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인 황운하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황운하 역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라 최종적으로 빵에 갈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럼 조국 혁신당의 정치를 해봤던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당이 유지되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도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국이 빵에 다녀오면 피선거권도 없어져서 2031년까지 선거에 출마도 못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유지가 되겠는가? 정치인은 보이지 않으면 잊혀지기 마련이다. 송영길이 그 난리를 치고 구속된 게 불과 4개월 전인데 벌써 대중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지 않은가? 조국도 빵에 들어가면 옥중 대표 놀이를 하든 지랄을 하든 얼굴을 보일 수 없는 조국은 대중에게 잊혀질 것이다. 그동안 조국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북콘서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심심하면 문재인도 가끔 찾아가고 좌파 유튜브에도 간간히 출연하면 대중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빵에 들어가면 그런 게 모두 끝난다. 대중에게 얼굴을 내밀 수가 없다. 2년이라는 시간은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대선 후보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조국은 빵에 들어가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여우 같은 이재명은 모두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니 곧 빵에 들어갈 조국을 너무 가혹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이 잘하는 것 있지 않나? 본인은 자상한 척 다 들어줄 것처럼 하고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이 알아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드러낼 거 다 드러내주니까 오늘의 회동으로 조국이 빵에 들어갈 때까지 이재명과의 만남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조국도 또 만나자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놈이라도 오늘 만남으로 이재명이 바늘구멍만큼의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22대 국회가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이 조금 넘게 시간이 남았다. 조국이 몇 달이나 배지를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총선의 승리로 도취됐던 마음이 진정되고 나면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기력감을 느끼며 한편으로 내서 만든 조국 혁신당이 몇 년 안에 민주당에 잡아먹힐 것을 예상하면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